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얼마 전 제 방송 영상 댓글에 한 분이 제가 하는 방송은 완전 채권자의 편이고 채무자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방송이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은 정말 어려워서 돈을 못 주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채권자들이 못 살게 구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 말대로 채권자들은 전부 삶의 여유가 있고 전부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반면 채무자들은 전부 삶의 여유가 없고 정말 돈 한 푼 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채무자에게 악착같이 자신의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채권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일까요? 반면 채무자는 사회적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절차로 보호받고 우리가 지켜줘야 될 진정한 약자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불편한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상거래, 즉 사업이나 장사 등을 하며 생긴 채권 채무관계를 수임받아 그 채권을 회수하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일반 모든 사람들의 금전관계 등으로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수임을 받고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자의 사건을 의뢰받아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의 본성과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장실 갈 때 그리고 나올 때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경우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제가 추심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분들에게 방문을 하거나 만나서 면담을 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누구라도 생각하다시피 채무자분들은 항상 힘들다, 어렵다, 돈이 없다 이 세 마디가 거의 99% 대화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힘드니까 금액도 대폭 감면해주고 또 한 번에 변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 분할 변제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죠. 당연히 채무자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뻔히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고 생활 형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죠.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가서 회수하면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을 수임받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채무자분이 자신이 받을 채권을 의뢰를 했으니까 이제 저희 회사에는 채권을 의뢰한 채무자 겸 채권자가 된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는 채무자분이 맡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사건에 또 다른 채무자에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를 만나면 또 똑같은 말을 하죠. 힘들다, 어렵다, 돈이 없다. 이 3종 세트의 말은 어떻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 사건을 의뢰한 채무자와 똑같이 금액을 감면해주고 분할 변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희 회사에 의뢰한 채무자 겸 채권자분에게 전달하면 엄청나게 욕하고 흥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감면해줄 수 없다. 끝까지 못 받아도 좋으니까 평생 괴롭히고 죽을 때까지 갈 거라면서 흥분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그 채무자는 돈 다 빼돌리고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해뒀으니까 끝까지 찾아내서 내 원한을 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저희 회사에 의뢰한 채권자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채무자 겸 채권자가 된 그분을 상대로 똑같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 어렵다, 감면해달라고 하다가 채권자의 입장이 되니까 절대 감면해줄 수 없다고 하죠. 채무자의 입장이 되면 돈을 깎고 싶고 내가 돈을 받을 채권자의 입장이 되면 그 돈을 절대 감면해주지 않고 다 받고 싶다는 감정 말입니다. 이게 참 사람의 본심이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웃긴 것이 사건을 진행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줄 채무자의 입장이면 조금이라도 작은 금액을 갖고 싶겠죠.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몇백이라도 깎으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받을 채권자의 입장이면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받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채권 채무관계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채권자는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채무자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채무자가 되기도 하고 채권자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이나 장사를 해야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2019년도 한 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분들이 60만 명에 육박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그 금액도 수조 원에 달합니다. 정말 이건 국가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을 받지 못한 회사원들, 직장인들은 그날부로 자신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은 그 회사의 사업주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채무자는 힘들다고 했으니까 그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월급과 퇴직금인데 그걸 엄청나게 탕감해주고 하물며 수십 개월씩 나눠서 분할 변제를 받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사업주가 망하기 전에 설마 빼돌린 재산이 없을까요? 그런 사건과 그런 채권 채무 관련건이 발생했을 때 판결 등을 받고 의뢰하는 곳이 제가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면 그 사업주인 채무자를 찾아가서 어렵게 보인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돌아와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개월, 수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고 카드값, 생활비, 대출 이자 등을 갚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채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급여가 안 나오거나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어떤 누가 잘했다, 어떤 누가 못했다, 그리고 누가 착하고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사람의 관계와 이 세상을 만들어 갈 뿐입니다. 저희 회사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채권 중에 하나가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채권이 제일 많죠. 그런 분들이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서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의 미수금이 발생을 하면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의뢰를 받고 회수를 하기 위해서 추심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채권들이 많죠. 하지만 만약 의뢰한 채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결제할 거래처가 있을 건데 그 결제를 하지 못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임금도 못 주는 경우도 허다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할 수 없이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채권자가 될 수도 채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 채무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나에게 돈을 받으러 오는 채권자들을 무작정 나쁘게만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지 못하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배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떤 누구도 다 힘들 겁니다. 또 한편으로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한 채무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정말 생활 형편이나 경제 활동이 힘든 채무자분들에게는 어떤 누가 가더라도 돈을 받기가 힘들 겁니다. 요즘은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채무자에게 윽박 지르고 욕하고 싸우면서 돈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있으면 채권자들도 화는 나고 돈은 다 받고 싶지만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도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분들도 채권자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서로 웃으면서 거래를 하고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가족도 잘 빌려주지 않는 돈을 내 사정을 정말 걱정하고 이해하며 돈을 빌려줬을 겁니다. 또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돈을 주고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법대로 하라는 말은 정말 인간적으로 채권자들에게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각자 개인들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의견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덕적이고 성인군자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와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의뢰하시는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고리 대금을 받고 채무자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채권자분들 중에는 내가 일해준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납품하고 공사를 해주고 투자와 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대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서 고리 대금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채권자, 채무자 누구의 편을 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로 전부 다들 좋았을 겁니다. 믿고 신뢰하니까 거래를 하고 돈을 주고 하며 금전관계를 맺었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그런 인연을 하찮게 여기고 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사람은 또다시 화장실에 갈 때가 올 것이니까 말이죠. 제가 일선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신뢰를 저버리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분들 중에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금전관계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되고 장사도 사업도 해야 되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와 신용 그리고 인간관계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채권자의 입장이든 채무자의 입장이든 서로 조금씩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면 분명 지금보다 우리 사회에 많은 분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말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분명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그런 세상을 기대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